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요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배 교수님.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전략을 다 노출하면 상대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숙의 피의자로 정치 입건돼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2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구체적으로 영장 유효기간을 또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체포 실패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좀 부재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번에 유효기간이었는데 네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한 열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장 유효기간을 얼마로 했느냐라는 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 영장 집행을 실패할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저는 염려하는 것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책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사전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2차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실패하면 공수처장은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공수처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차 때와는 좀 다르겠죠? 상당히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경찰과 이제 합동으로 체포에 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 형사 기동대 네. 다 동원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불법 소지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형사기동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이 부분은 시위 진압이나 치안 유지 그리고 대테러 작전에 활용되는 그러한 이제 단위의 경찰 부대인데요. 이런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동원한다? 이건 불법 소지가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 좋을 게 무엇인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지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체포 하다 보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체포에 매진하는 이러한 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의 일환인데. 그렇죠. 네. 체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포가 능사가 아니다.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 체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체포 말고도 임의 수사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자진 출석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방문 조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좀 반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불법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있느냐라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는 경호처입니다. 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어요. 그 정점에 내란숙의 피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경호처 장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혐의의 대상자인데 네. 이런 사람들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제2차 내란이에요. 국헌문란이니까. 이건 딱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적반하장식으로 영장이 문제다. 체포영장이 문제다. 수색영장이 문제다. 이게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전혀 문제 없다. 다 기각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법 소지를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공수처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권이 있다. 왜냐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란죄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101조 또 110조, 111조, 111조. 예, 이 부분 형사법. 형사소송법 거기 보면은 이제 수색과 관련해서 네.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이런 데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네. 지금 사람에 대해서 수색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내란 세력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니까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잠깐만요. 그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박영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공수처는 내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불법으로 청구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실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될 체포영장을 꼼수를 부려서 서부지방법원에 네, 그랬죠.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명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제척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척시키겠다. 이건 불법이죠. 위원장님, 그러면 배 교수님 말씀은 예. 일단은 그건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고 예를 들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영장에는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이신데. 자, 이의 신청 같은 부분도 네.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사, 네. 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불법이 불법을 낳고 또 불법이 불법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또 논의하겠습니다만 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자.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좀 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 잠깐. 아니 네. 왜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영장 담당 판사한테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 행위 주체자가 더 문제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네. 최종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사법부 법원이다. 법원이죠. 네. 근데 법원에서 판단한 걸 내란 수계 피의자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하고 예를 들어서 박용찬 위원장하고 계속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리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남은 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적부심을 신청하는 거예요. 네. 이거 부당하다. 그럼 또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못하니까 나는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게 지금 내란 아니겠습니까? 경호력을 동원하겠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근데 공수처가 100명 가니까 저쪽은 200명 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수처는 제가 볼 때 10,000명은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하고. 배 교수님.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다음에 자 사법 처리는 뭐 체포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체포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떳떳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석을 지금 5차례나 거부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오케이. 이거는 강제 구인해라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수사를 하면 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하면 응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겨라.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리적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뭐 기소 단계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잠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그게 여태껏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수사기관 쇼핑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합니까? 내란죄 수사기관은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질문 다 아니까. 네. 자,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경찰이 좋아. 경찰에서 수사 받을래. 나는 검찰이 좋아. 검찰에서 수사 받을래. 아니야, 나는 공수처가 좋아. 거기 가서 볼래. 아니야, 난 다 싫어. 특검에서 받을래. 그거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법 기간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나한테 말씀한 게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이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툼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다. 그러면 폭력으로 해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법국가인 거예요.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적법 절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적 절차가 훼손됐으면 나중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또는 헌재에서 한다는 똑같은 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저기, 있는데요. 제가 박영철 한 위원장님 말씀만 질문이 드리고 들어왔으니까. 예, 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 쇼핑 말씀하셨는데 사실 쇼핑을 한 건 공수처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어디다가 청구했습니까? 지금 틀린 팩트를 서부지방법원 지금 제가 좋아요. 말씀드리고 그럼 있지 답변을 또 않습니까? 내가 해야 돼요. 같은 예. 얘기를 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영장 쇼핑을 한 주체는 공수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겁니다. 그게 사법부 전체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게 1심 재판, 2심 재판에 가면 어떻게 또 다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채집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 내란죄 수사 부분은 수사 권한이 없다, 걱정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네. 답변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계속 아니요, 이거는- 원점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잠깐만. 네.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다른 팩트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자, 관할 법원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피의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영장 정담 판사가 이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용찬 위원장이 주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영장 정담 판사 개인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거는 좀 죄송한데 무식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영장 정담 판사가 교수님? 하는 거지. 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사법부 전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자, 그럼 전담 잠깐만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자, 자, 배 교수님 아니, 지금 여기 할게요. 발언 분량이 일심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이 그 말씀을 좀 짧게. 하실 때 네.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식하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아니, 말씀을 아닌 다시 얘기 한번 계속 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배 교수님이 논리- 보실 때 아닌 얘기고 제가 볼 땐 팩트입니다. 아, 그 팩트잖아요. 팩트예요. 어떤 게 공수처법에 팩트죠? 공수처 자, 관할 법원은 잠시만요. 서울지방법원이라고 자, 돼 제가 있어요. 또 말씀드린 거는 1심, 2심, 3심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장은 적부심밖에 없는 거예요. 영장 청구는 관할 법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저기- 얘기를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요. 나중에 두고 네.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저기- 될런지 안 될런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언성 높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공수처, 경호처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박영찬 위원장님, 예.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엔 나설까요? 글쎄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현재 입장을 계속 견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내세우는 지금 근거가 공수처법 제3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겠다. 일체의 수사 행위에는 권한 대행으로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불개입 원칙을 지금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때도.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배 교수님. 일단 불개입 원칙은 이미 져버리고 있어요. 본인이 뭐냐.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물리력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경찰청장 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협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불개입 원칙이 아니고 개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경호 의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영장 집행이 지금 물리력으로 방해되고 저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호처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 되도록 영장 집행에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걸 안 따르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혼란이 더 심화되니까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내란 동조 혐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최 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행위로 얘기하면은 비상계엄 사태, 내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영장 집행 방해.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고발을 지금 검토했는데 뭐 아마 오늘 고발할 네네.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덕수 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그러면 탄핵 소추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대로 나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헌재 탄핵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6인 체제. 그리고 4월 18일 되면 4인 체제. 그렇게 되면은 헌재 심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직무정지 상태로 있고 임기 내내 대행으로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네, 박영찬 위원장님. 이 민주당의 고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네. 본인들 주장과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 무조건 고발, 고소.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제1당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아니 이게 고발거리가 됩니까?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면 전부 다 고발하는 겁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의 이상신 의원인가요? 그 SNS를 통해서 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경찰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죠.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수사 개입을 넘어서 수사 내통이자 결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 외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꼼짝을 못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민주당이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누구였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검찰총장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권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고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무슨 민주당이 수사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검찰 동원하고 권력기관 동원해서 한 것이 지금 내란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란 지금 공범으로 지금 대부분 군경 수뇌부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 어떻게 수사 개입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게 정당한 수사 행위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경찰 특수본하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팩트를 정확하게 민주당 문제제기하세요. 이상신 의원 어제 페이스북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니,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주장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그러니까 내가 않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상신 의원이 회의를 했냐고 자, 물어보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본인이 이상신 의원이 그렇게 밝히지 본인이 않았습니까?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명백한 이상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죠. 내가 네, 다시 물어보잖아요. 이상신 의원의 바로 저기 페이스북 메시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더 진척시키지 그렇죠. 마시죠. 예. 이재명 대표도 압박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저기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2의 내란 행위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교수님? 자, 탄핵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탄핵은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고위공직자를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인 제도예요. 그러면 이 탄핵 제도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대통령,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발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더 가지려고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책임을 물어서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탄핵 제도를 발동을 시켜서 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탄핵은 바로 정당한 것이다. 탄핵을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란 최상목 연장을 하고 권한대행에 있어요. 대한 얘기로 좀 집중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다 이거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메시지다 고발한 게. 고발은 제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네네. 지금 우리가 탄핵 주제니까 네. 최상목 대행에 있어서도 탄핵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민주당은. 그런데 대행으로서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안정입니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탄핵 심판 종결 짓고 내란죄 수사를 종결 짓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국가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니까. 네, 박영찬 위원장님.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그 탄핵 발의가 몇 건인 줄 아시죠? 네. 30건입니다. 30건. 30건. 무려 30건을 탄핵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대통령, 총리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장 뭐 지금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탄핵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탄핵 폭거 정말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싶은 것인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적어도 이 정도 상태면 국정 마비 상태 내지는 국가 운영 장애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네, 얘기해도 지금 될까요? 탄핵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탄핵이 가정입니다. 이루어졌을 때의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지금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민을 하겠죠. 네. 탄핵을 했을 때의 후폭풍이 클 것인가? 탄핵을 하지 않았을 때의 국가 위기가 클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도 탄핵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장기화돼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탄핵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내란에 강력한 동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선을 넘으니까 한 거고 지금 탄핵 발의를 30건이다라고 했다. 요 부분만 보면은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부터가 탄핵을 지금 받을 만한 일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야권이 아무리 말해도 192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이 이탈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가 발의가 가결이 안 돼서 직무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12명이나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12명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후임자들이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게끔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얘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징계 같은 비상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뭐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또 국무총리 한독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 네. 더 이상의 지금 탄핵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라는 말씀 제가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 그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의결 정족수 문제가 예. 아직 지금 헌재의 판단이 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의결 정족수 문제가 판단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네. 지금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심판 기일도 지금 지정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도 함께 판단하고 결론 내리겠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탄핵도 만약에 탄핵 카드가 나온다면 예. 이게 이제 계속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명확히 돼야지 그 맞습니다. 뒤에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150석이냐 네. 200석이냐 그 문제가 해결돼야 네. 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가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판단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다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금 탄핵 정국이 굉장히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수요 토론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다 불구속 수사했는데 국격을 고려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게 아니고 임의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저는 정말 적절한 견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체포 영장을 둘러싸고 지금 한남동 일대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양쪽이 나뉘어져서 정말 엄청난 지금 긴박한 상태. 거기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란 혐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체포도 필요하겠지만 체포가 아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 위원장께서 임의 수사 방식을 지금 제안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동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제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제 수사만이 왕도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극도로 혼란해진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과 함께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일단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물타기인데요. 일단 임의 수사하고 불구속, 구속 수사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박 위원장께서 임의 수사를 해야지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의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수사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5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다 거부를 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지금 집행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100% 공감을 해요.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뭐 첫걸음이 뭐겠어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첫걸음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예우를 해주자? 지금 대통령의 권한 예우가 중요합니까? 내란숙의 피의자를 지금 빨리 처벌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연하시겠어요? 여기다 네. 나 제가 얘기 중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다 불구속 수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첫째, 체포영장을 거부를 안 했어요. 발부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 다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속이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제가 박용찬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출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그 수사 출석 요구에 따르겠다. 다시 한번 근데 이 얘기는 말씀을 아까 한 드립니다. 얘기를 또 네. 해버리는데 아, 수사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교수님 먼저.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겁니다. 즉 이번 재판의 목적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 문제까지 가면 형사 재판으로 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내란죄 혐의 부분이 빠진 것은 아니다. 한자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은 행위는 하나다.
즉 뭐냐 불법적인 비상계엄, 군대 동원 이런 부분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동시에 내란죄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부정하는 것,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박용찬 위원장님. 그렇죠. 그 정영식 재판관이 그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에서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라고 네. 물어봤고요. 그 국회 측에서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사유서에서 내란 혐의, 내란 범죄 부분을 빼겠다라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과시켰을 때 이건 단순히 탄핵의 필요성을 동의한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안 자체에 대한 동의입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변경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자면 어떤 청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혼 소송에서 불륜 혐의는 빼달라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불륜 혐의를 제척시킨다면 그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를 뺀다는 건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빼는 것이다. 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하면서 677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 일부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국회 대해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헌재가 분명히 밝혔어요. 이 판단은 헌재가 한다. 그럼 이제 헌재가 판단 내리면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걸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거를 재의결하라. 라고 한 적은 헌재 역사상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비유를 들었는데 그럼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학폭위원회를 비유를 드릴게요.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폭위원회는 정학을 할 것인지 퇴학을 시킬 것인지 전학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만 결정을 하지 이 친구를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형사처벌은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직에 적당한지 또는 파면시켜야 되는지 이 판단만 하는 헌법재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학을 할런지 퇴학을 할런지 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형사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헌법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그 이전에 형사적인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형사소송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헌법적인 결론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 하게 되면 증인도 불러야 된다. 그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지연되니까 내란죄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부분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요건도 안 갖췄고 절차도 안 갖췄고 개헌법도 위반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0% 탄핵 파면된다라는 민주당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자체가 없는 찐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무려 80% 해당하는 탄핵 소추의 내용이 철회됐다. 그러면 헌재에서 기각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호재를 왜 반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이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권유설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헌재 권유설에 대해서는 실현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헌재가 권유한 적이 없죠.
헌재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권유한 적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없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공식적으로 그거 밝혔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말 실수였다고 이제 어저께 다시 얘기는 정확하게 했는데 얘기하면 실언이었다라고 했어요. 예.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소추단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권유설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 헌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고 두 번째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은 실언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헌재의 판단에. 헌재도 좀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아까도 안 다시 하시니까. 돌아와서 네.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신속, 하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 만장일치로 결국 탄핵 파면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100% 탄핵 인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화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만장일치 어떤 결론이 나오든 뭐 기각이 나오든 또 인용이 나오든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용천 위원장님, 헌재에서 이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어떤 판단을 좀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공정하게 판단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권유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죄 제외를 권유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채점관이 수험생에게 어떤 틀린 답을 고쳐주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건 물론이고 국회의 의결권까지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대표의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권유 의혹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네. 잠시만요. 지금은,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네, 출근